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여야 공방의 핵심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27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법안은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거의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됐는데 그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이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4월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수처법과 같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됐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는 이제 큰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은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이 배당되지 않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은 상대적으로요. 제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에 근접할 수 있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거대 정당이 지배했었던 정당 체제가 다수 정당으로 가면서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가 이루어지면은 나름대로 협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음 그 선거 제도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지역주의를 완화한다고 해서 지역구를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해서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를 28석을 늘리라고 처음에는 고안을 했었는데 실은 국회를 통과된 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냥 지역구는 253석이고 그리고 47석만 비례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도는 비례석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너무 비례의석이 40석으로 적기 때문에 연동의 효과는 기대한 만큼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해 봅니다. 그래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 자체를 좀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실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년 총선부터 도입이 될 텐데 유권자들한테 가장 큰 변화가 뭘지 그리고 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두 표를 가지면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정당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내 지역구는 내일한 정당이 좋은데 이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정당을 찍고 비례대표를 할 때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략적 투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2016년도 총선 때는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의석을 지역구를 많이 못 얻었지만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26.7%로 2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배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는 47석만 가지고 정당 득표에 따라서 나눠 가졌거든요. 이번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구 의석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지역구 의석에서 적게 얻은 정당은 비례해서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2%를 정당 득표를 했는데 실제로 6석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50%든 뭐 30% 연동 캡을 하면은 한 10 내지 12석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 정당보다는 지역구가 약하지만 정당 득표를 많이 하는 군소 정당한테 유리하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대 약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은 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위성정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또 여당은 이에 대해서 꼼수라고 또 비판을 그렇습니다. 이어갔죠. 지금 가장 핵심은 표를 두 개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지역구 정당 득표 따로인데 이걸 합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부분들 속에서의 그런 직접 선거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물론 판결을 내려주겠지만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 일본이나 또는 더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뉴질랜드 같은 데서 연동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서 많이 얻은 정당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 비례정당은 지역구를 하나도 안 내놓고 비례표만 얻어가지고 의석을 배분받으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면은 뭐 불법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아마도 한국당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보다도 10석 내지 12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원칙과는 다르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면은 가장 피해는 정의당이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 소수 정당을 위한다는 것은
다 무너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는 바로 선거법이 정말 어떤 경우든 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1한국당은 생존적 전략 차원에서 아마도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표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검찰의 지금 독점권을 분산시키자는 목적인데요. 지금 권은희 안을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여하튼 간에 국민의 수사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래도 독소조항도 없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안이 통과됐으면은 현재 마지막 오늘 국회의 일정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4호 정도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